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스트레스 뽀개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트루소디움의 성동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현재 저는 트루소디움에서 이제 탤런트 솔루션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대학 기관, 이제 공공기관을 주로 이제 비전 설계 및 취업, 그리고 진로 강의, 영어 교육 강사, 그리고 취업 동기 부여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잡코리아라든지 취업 칼럼을 쓰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취업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에 이제 취자 만들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맞아요. 이제 구직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이직이나 퇴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공통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전형마다 이제 떨어질 때 느끼는 자존감 하락, 그리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은 하지만 계속되는 낙방, 이런 부분 많이 좀 염려를 하시고요.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취업이 늦어질수록 이제 본인의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본인은 이제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라든지 시선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직자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우수한 경쟁자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런 박탈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톱니바퀴처럼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이런 번아웃 현상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희망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설상가상으로 오늘 이제 촬영 기준으로만 봐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583명까지 뛰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감축된 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뉴스 통계에 따르면은 청년 실업률이 10%나 증가하면서 21년 만에 실업률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제 입으로 말하지만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감축되고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또한 취업을 아예 채용을 닫아버리거나 감축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취업 활동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무슨 뻔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밑밥을 까냐고 좀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저도 구직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닌 만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하나씩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이니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완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자, 호흡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 그냥 호흡 한번 해보실 텐데 제가 1분 정도 카운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 1분 동안 호흡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이렇게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1분 잴게요. 바로 한번 호흡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편하게 눈을 감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머릿속으로만 이제 본인의 호흡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분 지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셨나요? 평균적으로는 15번에서 20번 정도 1분 동안 호흡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면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상태고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진행해 본 이유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 명상호흡법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똑같이 이제 호흡을 진행하시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경건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고 허리 정도만 펴주시고 이제 호흡할 때 어깨 들썩이지 않는 점만 주의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식호흡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숨을 쉬면서 이제 배가 나오듯이 이렇게 숨을 쉬어주시고 내쉴 때는 이제 남는 숨이 없을 때까지 입으로 후 하고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손가락 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숫자 헤아리면서 1분 제가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볼 테니까 몇 번이나 호흡하시는지 한 번 더 세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 재겠습니다. 네, 1분 다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네,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식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실 텐데 물론 그것보다 낮게 나오셨다면 잘하고 계신 거겠죠.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호흡법 진행해 봤는데 한번 진행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집중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랬을 때 1분 정도만 투자해서 평온한 마음가짐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 있을 때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1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본인의 이제 평온한 마음가짐을 다시 찾는데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일차부터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날에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영화나 책을 감상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감상하라고 강조를 거듭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더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하시면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취업하는데 허투루 이제 쓸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표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 안 하면 여러분들 당장 건강을 잃으면 취업 준비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당장 이제 취업을 한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일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여러분의 목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이런 점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지는데 의의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와 책 한번 만끽해보면서 감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추천드리는 영화는 이제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제 로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거듭해서 볼수록 그 영화에 이제 녹아져 있는 대사나 장면들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About Time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제 지표를 세워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아마 영화 내용 자체가 스포돼 버리니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대사 조금 읊어드리면서 각색한 부분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먼저 들어보시고 추후에 영화를 보실 때 이 대사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사는 이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매 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라. 나의 특별하고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멋진 여행을 최선을 다해 만끽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혹시나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보셨더라면은 이제 한 번만 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사나 놓쳤던 장면들 보시면은 충분히 더 가슴에 와닿는 장면들을 또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영화 보는 것을 조금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추천드리는 서적으로는 존슨 메이어 작가의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바웃 타임 영화와 선물이라는 책은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는 같아요. 이제 선물이라는 책의 원제를 보면은 이제 present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present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원 제목이 가지는 중의적인 표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원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하신 후에 한번 꼭 완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영화와 책을 보고 나신 후에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네. 1일차에 이렇게 동기부여 영화도 감상하고 책도 감상하셨다면 2일차에는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코 쉽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누구나 실패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달으시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추천 서적으로는 스티브 잡스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 대표를 보면은 현재 중국의 대부호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윈의 유튜브 영상 몇 개만 쳐다봐도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의 인생은 초등학교 시험 2번 낙제, 중학교 시험 3번 낙제, 그리고 대학교도 삼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30회 이상의 이제 면접 실패, 그리고 하버드에 10번 지원했지만 10번 다 낙방을 해버리죠. 그 후에도 이제 창업하고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인생기를 보았을 때 결코 쉽게 성공했다고 말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윈은 이러한 무수한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하다 보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 실패에서 이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큰 실패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다면은 그날 면접을 완벽하게 복기를 하고 도끼를 품은 상태로 이제 다음번의 기회를 위해서 만전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자서전을 읽는 원초적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취업 스트레스가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이제 거듭되는 실패로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도 받고 멘탈에 금이 갔을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누구나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3일차에는 커리어 버킷리스트란 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버킷리스트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커리어, 미래상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볼 계획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본인의 미래상을 구체화시켜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폴 마이어 저자의 리더십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비전이 결과를 만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은 상류층의 3%만이 문서화된 목표 관리를 하고 중산층의 10%만이 마음속 목표 관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7%의 일반 사람들은 목표가 없이 살고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선 커리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 팁은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더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커리어 버킷리스트를 붙여두시고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본인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버킷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첫 번째는 20년간, 이제 남은 한 달간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꼭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단기로 내가 입사 후에
3년 내로 이루고 싶은 이제 커리어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 혹은 3년 내로 승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제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고 나면은 정년까지 이제 일을 하시려면은 3, 40년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커리어 비전이 무엇인지, 뭐 최종 연봉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조금 제가 주의 드릴 점은, 이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강의 자체는 스트레스를 뽀개기란 주제로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재직 중이신 분들은 퇴근 후에 이제 저녁도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하면서 본인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자, 4일차에는 롤 모델 정하기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소서에서 이제 꼭 한 번씩은 물어보는 거죠.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냐?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롤 모델을 정할 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뭐 명언도 쳐보고 위인도 쳐보고 이제 끼워 맞추는 거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취준할 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검색해서 찾은 롤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롤 모델은 윤호윤호입니다. 네, 방금 되게 피식하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농담이 아니라, 자, 윤호윤호가 제 롤 모델인 이유는 윤호윤호만큼 언행일치를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TV 프로만 봐도 그는 이제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면서 매사에 열정을 쏟아붓고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괜히 열정 만수라고 하는 게 아닌 만큼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자기 합리화를 어느 정도 하고 스스로 타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롤 모델로 삼으면서 좀 더 근면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본인의 정말 찐 롤 모델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의 저자 송진원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10명의 롤 모델은 곧 나의 미래라는 말을 하면서 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국내외의 이제 수많은 기업인, 부자,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 원하는 모습의 멘토를 찾아가서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람처럼 따라서 행동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롤 모델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내 삶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멘토, 그리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멘토 등으로 세분화해서 한 명씩 찾아내고 그를 이제 닮아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롤 모델을 찾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향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를 그려보며 마음을 다지는데 오늘의 의의를 두는 거니까, 그저 면접 혹은 자소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롤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리는 그런 롤 모델을 한번 찾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일차까지 어느 정도 마음을 다지는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 주셨다면은 5일차에는 다시 취업 준비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 활용하기라는 시간을 제가 조금 마련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한번 정부 지원책 활용하기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우리 취업 준비할 때 아무래도 가장 눈치 보이는 게 좀 경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우리 구직자, 그리고 뭐 또 재직자, 이직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오늘 이렇게 알아볼 텐데, 자, 대표적으로 온라인 청년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하나씩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 연령, 가구 소득, 중복 참여 제한 이런 등의 조건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이제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이런 지원을 받으시면서 현명하게 취업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자,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능력 개발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니까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 꼭 활용하셔서 배우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청년센터에 가면은 화면에서 보이듯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를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셨고 신청까지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은 6일 차에는 본인의 입사 계획을 어느 정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을 목표로 잡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물론 이제 대기업이랑 공기업을 목표로만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채용을 조금 서포트하기 위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정부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청년 추가 채용 한 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항상 핵심 인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도 한번 시각을 넓혀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청년내일 채용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청년내일 채용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2년간 근무를 하시면은 1,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고 3년 동안 이제 활용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3,0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2년간 매월 본인이 12만 5천 원을 적립을 하고 300만 원을 총 모은 후에 나머지는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의 경우에는 매월 16만 5천 원을 본인이 적립하고 600만 원을 모은 후 나머지는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1,800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3년으로 청년내일 채용공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목돈이 생기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입사 계획을 이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계셨다면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셔서 중소기업 쪽으로도 시각을 넓혀서 기회를 좀 더 오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일차까지 본인의 입사 계획을 검토하고 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이제 7일차에는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스터디 그룹을 활용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목적은 이제 정보 교환의 목적도 있지만 본인의 자소서를 첨삭한다든지 혹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취업 준비를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제 멤버들이 짚어주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꼭 참여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스터디 그룹을 구하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 이제 독취사라는 카페를 활용하시던지 혹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도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형태 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시는 걸 꼭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으로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맞지만 이게 조금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포괄적으로 신입구직자를 포함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알아보았다면은 이번에는 이직 희망자를 위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물론 또 현 직장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해라 이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업무적 역량이나 동료들의 앞선 승진, 그리고 나의 승진 누락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박탈감, 그리고 나의 역량 대비해서 다소 수준이 낮은 연봉, 그리고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나의 직무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직무, 그리고 내가 마치 톱니바퀴 마냥 너무 일만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번아웃, 이런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점들을 제가 한번 같이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묻지마 이직, 묻지마 퇴사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대책 없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퇴사를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커리어에 단절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커리어의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대책 없이 나온다면은 언제까지 실직 상태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이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퇴사가 아니라 휴직을 하십시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충분히 쉬면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희망하신다면은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직을 준비하시지 이제 퇴사하고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번아웃이 왔다고 무턱대고 퇴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직이 조금 확고하시다면은 이직을 하려고자 하는 이유 최소 3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이렇게 적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모든 걸 만족시키는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는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두 복지 좋고 돈 많이 주는 회사 가고 싶잖아요. 뭐 구글 이런 데 다들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두가 갈 수 없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적성, 역량, 그리고 쌓아온 경력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기업을 충분히 조사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내가 좀 더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은 최소 3가지 정도는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타트업에 희망하는 기업의 투자 단계, 적어도 시리즈 A, 최소 이제 30억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제 점점 성장하는 추세인 거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도 희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환경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규모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현재 임직원 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주요 아이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비전, 이런 것까지 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직 분들이 조금은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내가 A라는 산업에 몸을 담았다고 해서 이직을 할 때도 A라는 산업 내에서의 직장만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A라는 산업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 오셨지만 조금은 연관성 없는 C라는 산업에 이직을 하셔서 충분히 역량 발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A라는 산업에서 경력을 쌓아왔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이제 제한을 두지 마시라는 거죠.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기회를 좀 더 오픈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항상 이제 경력직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접을 이제 또 준비하시는 경력직 분들이 간혹 오시는데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세요. 네, 본인이 신입사원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셔야지 본인이 이제 화려한 경력을 쌓으셨고 역량을 가지셨더라도 이제 면접에 가서 내가 낸데 이런 스타일로 이제 면접에 임해버리면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은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신다면은 달갑게 볼 면접관은 없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꼭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기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아봤다면은 이제 이직 희망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나의 직업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 툴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볼 텐데요. 자, 출처는 제가 또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where,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
자, 도심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 뭐 공유 오피스, 해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핵심 가치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what. 나는 무엇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제품군에 관해서 일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패션, 자동차, 게임, 유튜브 이런 것도 좋습니다. 희망하시는 거 한번 적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work with whom. 나는 누구와 일을 하고 싶다. 자, 어떤 동료랑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혼자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1인 기업이라면은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고 진행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가치를 찾으면서 본인이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재검토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직업의 핵심 가치를 알아보셨다면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겠죠. 자, 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언 구할 멘토를 먼저 찾아보세요. 직장 동료도 괜찮고 선배도 괜찮고 친구, 부모님 다 괜찮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할지 한번 조언을 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이제 고민하시는 것보다 이제 인생 선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뜻밖의 해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꼭 조언을 구할 멘토를 찾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직 희망하시는 분들 헤드헌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네, 본인의 이직 의사를 밝히고 추천 포지션을 알려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헤드헌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포지션을 찾고 이직을 도와줄 이제 조력자들입니다. 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뒷 슬라이드에서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최대한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이제 헤드헌터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추천 포지션을 이제 알아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본인이 이제 이직을 희망하는 기업의 재직자를 찾아서 컨택을 해보십시오. 컨택을 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상세하게 물어보십시오. 명심하실 거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링크드인 이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 링크드인을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프로필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이는 빨간색 란에 여러분들의 항목을 채우는 게 있습니다. 소개, 정보, 스페셜, 배경, 보유 기술, 이력 다 있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력, 그리고 보유 기술. 자, IT 분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기술을 최대한 상세하게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세하게 채워서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것까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경력 사항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경력 사항이 쭉 채워지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을 희망하는 기업의 재직자를 찾아서 컨택하는 방법은 여기 인맥 섹션란에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해뒀지만 여러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뜰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여기서 하셔서 이제 그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을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촌 신청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수락을 해준다면은 일촌 관계가 되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이쪽 우측 위에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름, 일촌을 맺으신 분의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우리 이용하는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동일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손하게 한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조언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손하게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뻔하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공부 취업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박혀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독서관에서만 이렇게 박혀 계신 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한 번씩 틈틈이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시고 좀 스스로 이제 좀 환기시켜 주세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치팅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치팅데이를 하루 잡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날을 가지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주기적으로 운동하세요. 물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퇴근하고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네, 3번 정도는 땀을 흘릴 정도로 강렬한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계속 해주세요. 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3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언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롤모델이나 멘토를 찾았더라면 조언을 구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은 뼈 때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제 조언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좀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부모님들 뭐 잔소리도 여러분들 다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다들 한 번쯤 그냥 한 귀로 흘려보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 한번 조금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본인을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취미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에게 맞는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취미가 러닝인데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 따라서 이제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몸도 피곤하고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잡생각을 없애고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꼭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뜨개질도 좋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본인에게 맞는 취미 꼭 찾아서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취준생 시절에 되게 우연히 이제 가수 에일리시의 SNS를 보면서 감명 깊었던 글을 떠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글을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좋은 말이죠.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본인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격려하고자 이렇게 제가 찾아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 꼭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취업 스트레스 꼭 완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